아, 참, 네.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채팅창에서도 그런 얘기 하세요. 요즘, 원래 아이들 책 읽어주는 선생님, 책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이신 파랑새님께서 최근에 학부모들이 초등학생인데요. 초등학생 학교로부터 촌지 요구를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선생님이 대놓고 촌지를 달라고 하는 모양이죠.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 아,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그죠? 학교에서 돈까지 달라 그러면. 근데 사실 내가 좀 당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가족 또는 우리 아이가 내가 행여나 이걸 안 줘서 그건 안 됩니다 거절을 했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 생각하면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면서도 행여나 이 선생에게 못 보여서 내가 막 이렇게 될까봐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럴까봐. 저도 사실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뭐 모르죠. 저는 애는 잘 모르고요. 보통은 부모님이 아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참 커서 다 크고 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척하는 발표하는 거 막 좋아하고 저요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뭐 이거 뭐 말해볼 사람 이러면 저요 손 들고 이런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 이렇게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면요 전부 다 발표하고 싶어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 할 사람? 물어보면, 저요, 이렇게 손드는데, 꼭, 저는 이미 손들어 있는데, 저를 시키지 않으시고, 저 앞에 있는 친구, 저 바로 뒤에 있는 친구, 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만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손 안 든 친구도 막 시키고, 저는 막 손 들고 있는데 안 시켜주고, 저는 막 애가 다른 거예요. 대체 왜 안 시켜주지? 왜 안 시켜주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주지 않아서 그랬더라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학교로 오거나 이런 적이 별로 거의 없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똑똑한 딸 잘 키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글쎄 뭐 네. 그런 얘기를 뭐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더라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회사가 아니죠. 학교 우리 반 꾸미려면 무슨 카세트가 필요하니 그걸 사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페인트가 필요하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사오라 그러고 뭐 이것저것 어머니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셨더라고. 네. 나중에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뭐 그런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죠.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를 안 예뻐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 어릴 때 공부 잘했거든요. 공부 잘하는데 왜 안 예뻐해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좀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좀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씩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릴 때 그랬으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어릴 때 뭐 8살 때 이랬으면요. 지금 20년이 훌쩍 지난 충격적이네. 8살, 9살. 20년이 훌쩍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참 그때 있던 것이 아직까지도 촌지를 대놓고 달라고 하는 선생들이 나오고 한다니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럼 또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없는 살림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촌지 문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시기가 있어요. 많이 좋아졌던 때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전교조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께서 일선 학교에서 활약을 해주시면서 이 촌지 문제가 전교조 덕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암암리에 지금 최근에 정교조 또 없앤다고 법의 노조로 만들어 버린다고 또 난리치고 이것저것 정교조며 뭐 다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는 동안 또 특히나 이제 서울시 교육감 원래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다가 중간에 또 문용린 교육감으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이러면서 정교조 선생님들을 향한 탄압 이런 것들도 또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놓고인가? 네. 그러다 보니 일선 이 학교 현장이 과거 20년 전 막 이때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 참 가급합니다. 어린이 애기들이 뭔 죄요? 무슨 볼모로 돈 그걸 또 요구를 하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방선거가 더더욱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광노현 교육감 됐다가 문용린 교육감을 바뀌면서도 서울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 이렇게 바뀐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김상곤 교육감이 지금 사실 이 진보 교육감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여럿 지역적으로 그 있잖아요. 전남 교육감이나 뭐 이런 분들. 그래도 꽤 당선이 되게 만든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2번이.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최초의 진보 교육감으로서 경기도의 이런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육 아주 첨예한 학생 인권 조례 문제 뭐 이런 걸로도 굉장히 열심히 싸우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되는 거야 뭐 운 좋게 그랬을 수도 있다 쳐도 2번이 연속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믿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도지사로 후보로 김상곤 교육감을 영입하려고 지금은 이제 신당 창당 연합해서 하기로 했지만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둘 다 해서 김상곤 교육감을 영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조금 전에 10시에 김상곤 교육감이 고민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겠다 밝히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교육감으로 활동을 하셨던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또 해주신다면 충분히 박원순 서울시장 못지않게 충분히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글쎄, 만약에 정말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곤, 지금 새누리당에서 남경필 그 의원이 도지사로 출마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둘 다 40%대 이렇게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잘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남경필 의원이 안 나가려고 그렇게 이렇게 빼고 그랬었는데, 네. 이 상황이다 보니 연합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당 중진 의원들까지도 출마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바로 또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비난이 장난 아닙니다. 이분들이 비난을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난한 분이 참 웃기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아직도 계셨어요. 홍문종 사무총장. 이분 그 앞에 호가 붙잖아요. 노예계약 홍문종 사무총장. 이런 분을 아직도 정치인으로 두고 있으면 새누리당 아직도 사무총장으로 두고 있으면 진짜 안 되죠. 야당에서 이런 분조차 제대로 어떻게 사퇴하게 못합니까?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세계적으로 그것도 기억하시죠? 그 아프리카 실컷 노예를 부려놓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억지 미소 지으면서 허깅쇼하고 그러시던
아,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그분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김상곤 교육감에게 만약에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지사로 당선되면 정부의 좋은 시책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며 경기도민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건 정말 협박성 발언이 아니에요. 팩트죠, 팩트. 뭐냐면요, 정부의 시책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경기도는 너무 좋은 거지. 그야말로 유토피아. 유신 정부의 시책이 내려오지 않는다. 유토피아. 거기만 민주주의인 거지. 끝나. 너무 좋아. 정부 시책, 신유신 시책들이 그냥 직격타로 그냥 확확 내리꽂는다. 이러면 그것보다 최악인 게 또 있겠어요? 사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지역들이 어땠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교육부에서 지역 그 교육감들에게 뭐 시국선언한 교사들, 전교조 교사들 다 해고시켜라 라고 하는데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에는 전부 다 그걸 막아줬거든요. 교육감 분들이. 뭐 경기도 교육감도 그렇고요. 그걸 다 교육부에서 내려꽂는 말도 안 되는 시책들을 거기서 알아서 차단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은 이런 분들을 이게 보호를 해주신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 경기지사가 되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현 정부의 신유신 시대로 회귀하고 이미 회귀했죠. 그런 제대로 신유신스러운 반민주적인 그런 시책들을 말도 안 되는 걸 하라고 이렇게 꽂아 넣어도 각 지방정부가 제대로 정신이 박혀있는 이런 분들이 수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물론 100%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어쨌든 노력은 하겠지만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 현 경기지사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도 드러나게 되겠죠. 오세훈 때를 보는 건가요? 오세훈 때에게 전시행정들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본 것처럼 제대로 빚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확실하게 네, 까발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온통 안 썩은 데가 없어요.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썩은 곳을 다시 복구하고 그리고 꽉 막혀있는 곳들을 뚫어주는데 꼭 필요한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방선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거듭 말씀을 드려요. 뭐 또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 뭐 정치적이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보다 정치가 더 우선인 것처럼 보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싸운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따위는 관심도 없으신 분들하고 그렇게 비틀어지게 싸운 겁니다. 뭘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무슨 노예 키우고 이러신 분이 무슨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운운하고 계시오. 안 어울리게.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김상곤 교육감께서 MB 정권이 김상곤 교육감을 상대로 무려 소송을 3건이나 냈었어요. 아셨나요? 소송 계속해서 있었죠. 3건의 소송 모두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승리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에요. 장난 아니죠.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실. 이건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